완벽한 남편, 불완전한 사랑, 완벽한 삶 속에서 당신은 진짜 당신으로 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조경 디자이너 서윤의 이야기, 텅 빈 정원의 그림자를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선택의 무게에 관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균열의 서막. 조경 디자이너 서윤의 세상은 완벽하게 구획되어 있었다. 그녀가 설계한 정원처럼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이자 유망한 AI 개발자인 강민주는 그 어떤 구획에도 속하지 않는 남자였다. 그는 늘 미래에 살았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그의 눈은 홀로그램 안경 너머의 데이터에 머물렀고 그의 손은 서윤의 손 대신 차가운 태블릿을 어루만졌다. 그들의 대화는 그의 알고리즘처럼 예측 가능했고 그녀의 마음속 정원은 아무도 돌보지 않아 메말라가고 있었다. 서윤은 민준과의 결혼 생활 5년 차였다.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열정은 매력적이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빛나던 그의 눈동자,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추진력. 하지만 그 열정은 오직 코드와 알고리즘을 향한 것이었다. 결혼 후 서윤은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다. 민주는 그녀가 언제 퇴근하는지,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지, 심지어 생일이 언제인지조차 잊곤 했다. 그의 사랑은 자동화된 알림처럼 기계적이었다. 기념일에는 AI가 추천한 선물이 배송되었고 주말 데이트는 그의 캘린더 앱이 자동으로 예약한 맛집 방문으로 끝났다. 그러던 어느 봄날 서윤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한옥 갤러리 월화원의 정원 리뉴얼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첫 미팅날 그녀는 정갈한 한복 차림으로 갤러리 문을 열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희끗한 머리칼과 깊은 눈매, 그의 손마디는 수백 년 된 나무의 나이테처럼 굵고 단단했다. 갤러리 관장이자 고목재를 다루는 장인 차은우였다. 서윤이 준비한 화려한 3D 시안을 펼쳐 보이자 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서랍에서 묵직한 한지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먹으로 그린 간결한 선 몇 개뿐이었지만 그 스케치에는 바람의 흐름이 보였고 계절의 변화가 느껴졌다. 디자이너님, 바람이 지나갈 길은 만들어 두셨습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했다. 서윤은 순간 멈칫했다. 지난 5년간 민준에게서 한 번도 받지 못한 질문이었다. 바람이 지나갈 길. 그녀 자신에게도 그녀의 삶에도 그런 길이 있었던가. 이 흙과 나무의 위로. 은호와의 작업은 설계가 아닌 대화에 가까웠다. 그는 서윤에게 흙의 미세한 온도 차이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나무의 숨소리를 가르쳤다. 이 소나무는 100년을 살았습니다.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 바위를 감싸고 있지요. 그 결을 거스르면 나무가 아파합니다. 그의 손이 거친 나무 껍질을 쓰다듬는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반면 서윤은 그에게 빛이 어떻게 공간을 조각하고 그림자가 어떻게 허공을 채우는지를 보여주었다. 정오의 햇살은 너무 날카로워요. 하지만 오후 4시쯤 비스듬히 들어오는 빛은 이끼의 초록을 살려줍니다. 그들의 협업은 서서히 리듬을 찾아갔다. 서윤이 스케치를 그리면 은호가 실제 나무를 골랐고 은호가 돌을 놓으면 서윤이 그 주변의 식물 배치를 조정했다. 민준이 효율과 최적화를 말할 때 은호는 기다림과 쓰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배롱나무는 지금은 앙상하지만 여름이 오면 100일 동안 꽃을 피웁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지요. 한 달이 지나면서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은호의 작업 방식을 닮아가고 있었다. 전에는 태블릿으로만 작업했지만 이제는 손으로 스케치하는 시간이 늘었다. 흙을 직접 만지고 나뭇잎의 질감을 손끝으로 느꼈다. 무엇보다 그녀는 은호와 함께 있을 때면 말없이 있어도 편안했다. 민준과는 침묵조차 불편했는데 은호와의 침묵은 고요한 숲속처럼 평화로웠다.
어느 늦은 오후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를 피해 갤러리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빗방울이 기와를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했고 젖은 흙에서 깊고 진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서유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민준의 집에서는 맡을 수 없는 생명의 냄새였다. 그녀는 무심코 입을 열었다. 제 삶은 마치 버그 하나 없는 완벽한 프로그램 같아요. 그런데 가끔 강제 종료하고 싶어져요. 민준에게는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말이었다. 아니, 민준은 그녀가 그런 말을 꺼낼 틈조차 주지 않았다. 은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빗줄기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가장 아름다운 정원은 잡초와 함께 자라는 법입니다. 너무 완벽하면 살아있는 것들이 숨을 쉬지 못하니까요. 그의 위로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서윤의 메마른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서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 자신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서윤은 작업이 없는 날에도 워라원을 찾았다. 공식적인 이유는 시공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지만 진짜 이유는 은호와 함께 있고 싶어서였다. 그와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민준과의 1년치 대화보다 깊었다. 3. 경계를 넘어서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밤늦게까지 조명을 점검하던 날이었다. 공식 개장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고 서유는 정원 곳곳에 설치된 간접 조명이 달빛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확인해야 했다. 은호도 마지막 점검차 함께 남았다. 낮 동안 분주했던 인부들이 모두 떠나고 둘만 남은 고요한 정원에 달빛이 갓심은 이끼 위로 은은하게 쏟아졌다. 서윤이 연못 근처의 조명 각도를 조정하려고 몸을 굽혔을 때였다. 젖은 이끼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녀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순간 연못으로 빠질 뻔한 찰나 은호가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따뜻하고 견고했다. 서윤은 그의 품에 안긴 채 멈춰섰다. 두 사람의 얼굴이 손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짧은 침묵 속에서 서윤은 지난 몇 달간 애써 외면했던 감정의 실체를 깨달았다. 가슴이 뛰었다. 민준과 함께 있을 때는 느껴본 적 없는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강렬한 고동이었다. 은호의 눈동자에도 같은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존경이나 동료애가 아니었다. 그의 세계에 온전히 속하고 싶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은 갈망이었다. 은호는 천천히 손을 놓았지만 그의 온기는 서윤의 팔에 낙인처럼 남았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을 지나치면 영원히 이 감정을 묻어두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은호 씨, 서윤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그의 이름만을 호명했다. 직함도 존칭도 없이. 은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저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하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어버렸다. 그저 이 순간이 멈추지 않기를, 현실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은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그녀의 뺨에 손을 가져다 댔다. 서윤 씨, 저는 지금 매우 위험한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떨리고 있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돌이 킬 수 없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 민준의 얼굴이 스쳤다. 집에서 VR 헤드셋을 쓴 채 가상세계에 빠져있을 그의 모습. 그녀가 집에 있든 없든 알아차리지 못할 그 남자.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서윤은 결정했다. 저도 같은 곳에 서 있어요. 그날 밤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은호의 작업실로 향했다.
묵직한 나무 향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두 사람은 어떤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채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다. 은호가 먼저 다가왔고 서윤은 눈을 감았다. 그것이 그들의 첫 입맞춤이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녹아들어 있었다. 서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갈증에 시달려왔는지를. 두 개의 세계. 서윤의 삶은 두 개로 나뉘었다. 낮에는 최첨단 스마트홈 기능으로 무장된 유리와 강철로 된 민준의 세계에서 살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성공한 AI 개발자의 아내라는 정갈하지만 생명력 없는 장식품이었다. 아침이면 자동으로 커튼이 열리고 AI 스피커가 날씨와 일정을 알려주었다. 냉장고는 유통기한을 관리했고 로봇 청소기가 먼지 하나 없는 바닥을 만들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 서윤은 질식할 것 같았다. 민주는 최근 대형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며 들떠 있었다. 여보, 이번 투자로 우리 회사가 시리즈 B 펀딩을 받았어. 3년 내에 유니콘 기업이 될 거야. 그는 저녁 식탁에서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투자 보고서를 후쳤다. 서윤이 건네는 반찬 접시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다. 다음 주에 새로운 스마트 미러가 출시돼. 가상 피팅 기능이 있어서 옷을 입어보지 않아도 어울리는지 알 수 있어. 하나 사줄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차가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니 소름이 돋았다. 민주는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옷을 입고 싶어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AI가 추천하는 것을 구매할 뿐이었다. 고마워요. 서윤의 대답은 기계적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공허함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이미 다음 화면을 넘기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이 홈오피스에서 화상회의를 하는 동안 서윤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갈게요. 답장은 즉시 왔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개의 점이 뜨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도착한 그 짧은 문장이 서윤의 가슴을 뛰게 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은호의 세계로 도망쳤다. 흙과 나무, 땀 냄새가 섞인 그의 작업실은 그녀에게 유일한 현실이었다. 은호는 서윤이 도착하면 늘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었다. 값비싼 커피 머신이 뽑아내는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주전자에 직접 끓인 구수한 보리차였다. 오늘은 힘든 하루였습니까? 은호의 질문은 형식적이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들은 정원에 대해, 인생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은호는 자신이 어떻게 나무를 다루는 장인이 되었는지 들려주었다. 20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셨지요. 그분이 만든 마지막 작품이 이 작업대입니다. 그의 손이 낡은 나무 표면을 쓰다듬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너무 커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다루면서 깨달았지요. 그림자는 빛이 있기에 생기는 것이고 그림자 속에서도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서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그녀를 단 한 번도 울린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민준 앞에서 울 수조차 없었다. 민주는 눈물을 비효율적인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호의 품에 안겨 있을 때면 서윤은 비로소 뿌리내린 나무처럼 안정감을 느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의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에 속삭였다.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무너져도 됩니다. 죄책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찔렀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 속 민준과의 결혼 사진을 보며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강렬한 감각이 그 고통마저 무디게 만들었다. 그녀는 은호와 함께 있을 때만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그녀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선택의 무게. 워라원의 재개장 행사는 성공적이었다.
한옥 갤러리의 정원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건축 잡지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초대받은 손님들은 서윤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은호의 장인 정신이 완벽하게 어우러졌다며 찬사를 보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은 처음 봅니다.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졌다. 민준도 행사에 참석했다.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겨우 조정해서 온 것이었다. 축하해. 여보,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네. 그는 형식적으로 서윤의 어깨를 토닥이고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미안. 급한 메일이 와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는 정원을 제대로 둘러보지도 않은 채 떠났다. 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이 몇 달 동안 쏟아부은 열정을 그는 겨우 5분도 머물지 않고 떠났다. 행사장 한편에서 은호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공식적인 프로젝트의 끝은 그들 관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야 했다. 아니면 완전한 종말이 되어야 했다. 더 이상 작업 때문에라는 핑계로 만날 수 없게 되었다. 행사 뒤풀이가 끝난 늦은 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둘만 남았을 때 은호가 서윤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의 질문은 무겁고 절박했다. 서윤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말 모르겠어요.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만 선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서윤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100년이 걸려도 돌이 깎이는데 1000년이 걸려도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잠겼다. 당신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건 견딜 수 없습니다.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은호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가세요.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그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갤러리를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자 민주는 거실에서 VR 헤드셋을 쓴 채 가상의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에서 접속한 개발자들의 아바타가 떠 있었다. 현실의 아내가 돌아온 것도 모른 채였다. 서윤은 그의 옆을 지나 침실로 향했다. 민주는 그녀가 울었다는 것도 화장이 번졌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서윤은 자신이 설계했지만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 없는 삭막한 거실에 서서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에는 차은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한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정원에 들이운 그림자가 아니라 빛을 받아 자라는 나무입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완벽하게 통제된 무균질의 미래와 불완전하지만 살아 숨쉬는 과거, 안정된 결혼 생활과 불확실하지만 뜨거운 사랑.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자신이 설계한 아파트 조경이 보였다. 완벽하게 배치된 나무들, 계산된 간격의 화단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살아 숨쉬지 않았다. 모두 죽은 듯 고요했다. 문득 월화원의 정원이 떠올랐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무가 흔들리고 이끼가 자라는 그곳. 불완전하지만 생명으로 가득한 공간. 서윤은 핸드폰을 꼭 쥐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정원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이제 그 그림자가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둠 속에 머물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다. 서윤은 천천히 메시지 창을 열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서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